안녕하십니까. 2023년 9월 4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대장동 사건, 핵심은 김만배 씨, 그 다음에 성남시 쪽에서는 이재명, 정진상, 김용, 뭐 이런 사람들이죠. 유동규는 실무자 역할을 했고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2021년 대선 경선 국면에서 터지면서 이게 누구의 게이트냐 뭐 했던 거를 이제 김만배 씨가 뒤집기를 시도했다 하는 증거들이 요즘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국민의힘 게이트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면서 2021년 9월 이때 김만배 씨가 한 일, 그걸 왜 그랬을까?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자, 우선 여기서 움직일 수 없는 팩트. 2021년 8월 31일에 최초로 대장동에 관한 기사가 나옵니다. 경기경제신문이라는 데서 기자가 큰 대서특필한 것도 아니고요. 요만한 기자 수첩의 형식으로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라는 식의 의문을 제기하는 기사를 씁니다. 이게 출발입니다. 화천대유가 누구 거냐? 이제 그 뉘앙스는 이재명 성남시장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 사람은 이제 경기도 일대에서 경제신문을 운영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했던 것이 출발이고, 자 8월 31일 그리고서 한 일주일 열흘 정도는 모든 매체들이 잠잠했습니다. 경기경제신문 뭐 누가 보겠습니까? 그러다가 8월 한 10일쯤에 가서 주간조선이라는 데가 이걸 상세하게 보도를 했는데, 저도 그때 그걸 보고 이거는 기사가 되겠다 싶어서 유튜브로 한 적이 있습니다. 2021년 9월 초에. 근데 그게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어서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한번 그 유튜브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자, 그리고서 곧바로 김만배 씨가 9월 15일에 신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하고 이른바 허위 인터뷰를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윤석열 검사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때 대장동 대출 브로커인 조우영을 만나서 사건을 무마했다 뭐 이런 취지로, 그러면서 윤석열 커피, 이게 이제 거기서 탄생을 하는 겁니다. 9월 15일에. 그러면 며칠 만에 생각해낸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면 8월 31일에 첫 기사가 나왔고 9월 한 10일 어간에 주간조선의 기사가 나왔는데 9월 15일에 인터뷰를 했으면 결국은 한 며칠 만에 이런 인터뷰가 급조됐다는 거죠. 인터뷰에서 뭐 1시간 넘게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짜고 친 거죠, 둘이. 거짓말로. 근데 오늘 조선일보를 보면 김만배 씨가 바로 그 9월 말에, 저는 9월 15일 이전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선일보는 9월 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우영 씨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형이, 자기가, 김만배가 아주 엉뚱한 방향으로 사건을 끌고 갈 것이니 너는 그냥 모른 척하고 있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아주 엉뚱한 방향. 이재명 끌어들이면 안 된다. 유동규 개인 일탈로 몰고 가야 되니까 인터뷰 요청이 오면 너도 그런 취지로 얘기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조우영한테만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이즈음인 걸로 보입니다. 김만배 씨는 우선 요거보다 전에 아마 신앙림 씨하고 인터뷰 하기 전일 걸로 보이는데,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죠. 이 사람한테 너 당분간 외국가 있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형적인 초점 흐리기거든요. 핵심 멤버가 외국으로 가버리면 그 수사가 진행이 되겠습니까? 그거를 김만배가 남욱한테 권유를 하고, 남욱은 실제 9월 18일에 미국으로 도피를 합니다. 도피하자마자 김만배가 남욱한테 전화를 해서 그 윤석열 커피, 그 커피 타주고 뭐 조우영 그 사건 무마했다는 거 그거 들었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남욱은 뭐 미국 가서 경황이 없을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네네 뭐 그거 들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다는 거죠. 그래, 그러니까 김만배 씨가 그래 그럼 됐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신앙님하고 인터뷰하면서 가짜 사실을 만들어낸 게 15일인데 김만배는 왜 조우영한테 전화해서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한다, 너 가만히 있어라, 남욱한테 얘기해서 너도 이런 거 들었지,
남욱이 실제 듣지도 못했는데 그때 처음 듣는 건데 그런 얘기를 했을까? 이미 인터뷰를 해놓고 이거는 자기 기획 인터뷰 내용의 신뢰를 담보하기 위한 거라고 보셔야죠. 그러니까 미리 짠 거라기보다는 자기가 구상을 했는데 그 구상을 혼자 했는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해놓고 그거를 남욱, 조우영 이런 사람들한테 다시 주입을 시켜서 이 그림을 니네도 따라와라 이런 개념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주도했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실제 수사는 9월 말부터 시작이 됐는데 문재인 정부 검찰의 수사는 바로 김만배 씨가 얘기하는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갈 테니 라고 하는 그쪽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동규한테 책임을 다 덮어 씌우는 방향으로 진행이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때 이미 정진상, 유동규 씨가 혼자 체포되기 직전에 정진상이 전화하고 뭐 이러면서 또는 김용이 전화하고 어디 태백산맥으로 숨어라 뭐 한 열흘간 숨어 있어라. 왜냐면 10월 10일쯤에 민주당 경선이 끝나거든요. 그때까지는 잠적해라. 그러면서 뭐 김용이 지금 진상이 형이 서울중앙지검장하고 술 마시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거 다 드러나지 않았죠, 아직. 그 이유는 검찰의 수사도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실제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김만배가 지시하는 대로 검찰이 수사를 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큰 그림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문재인 정부 검찰은 2021년 11월 19일 이제 귀국한 남욱을 불러서 윤석열 커피 이 부분을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욱이야 사실대로 얘기했죠. 그거 나 김만배 씨한테 들어서 얘기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며칠 뒤에 닷새 뒤군요. 조우영을 부릅니다. 불러서 물어보니까 조우영은 그때 내가 만난 사람은 윤석열 검사가 아니고요. 박모라는 검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윤석열 커피 공작은 실패한 거죠. 그런데 남욱이 바로 김만배한테 윤석열 커피 얘기를 들었다고 하는 걸 JTBC가 그 다음에 대선 한 20일 앞두고서 21일에 2월 21일에 보도를 하고 28일에 똑같은 내용을 또 보도하고 그 다음에 관련 친민주당 매체들이 대서특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2021년 9월에 김만배 씨가 남욱 미국 도피 조우영한테 내가 이렇게 엉뚱한 방향으로 몰고 갈 테니까 너 가만히 있어. 신앙님 허위 인터뷰. 그 다음에 검찰 수사는 이렇게 엉뚱한 방향으로 갈 거라는 점. 이런 점을 김만배 씨 혼자 기획을 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김만배 씨가 그걸 기획할 이유, 그건 딱 하나입니다. 만약에 그 이듬해 2022년 3월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 대장동 수사는 거기서 끝이다. 그러니까 그 수백억, 수천억 정도 되는 돈을 나 혼자 다 먹을 수 있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해서 했을 텐데 그것만 가지고서 이런 어마어마한 기획을 자기가 다 했고 어찌 보면 문재인 정부 검찰은 자기가 움직일 수도 없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다는 거는 김만배 혼자 기획했다는 얘기가 아닌 거죠. 이거는 누군가가 공동기획을 했다. 그러니까 2021년 9월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김만배가 움직였던 여러 가지의 그 과정, 팩트 이런 것들은 종합해보면 이건 김만배 혼자 기획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김만배가 혼자 그거를 기획해서 실행에 옮기기에는 그 동기가 자기 돈을 지키겠다는 동기 정도 가지고서는 이거는 너무나 어마어마한 그림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다른 사람이 저는 등장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거는 누구냐? 여권의 컨트롤 타워. 이미 저는 이재명 후보와 김만배 씨는 굉장히 밀접하게 잘 아는 사이라 이렇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천화동인 7호의 소유주죠. 배성준 기자인가요? 그 김만배 씨의 뭐 직장 후배. 그 사람이 증언한 게 있습니다.
이미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에 김만배 씨가 버초 팀장 한 10여 명하고 이재명 성남시장을 만나게 해주고, 그래서 거기서 이재명은 훌륭한 정치인이다 뭐 이런 얘기들 하고, 그 다음에 모임이 끝날 무렵에 저쪽 어디 구석에 가서 이재명과 김만배가 또 휴대전화 꺼내서 다음 우리 만나는 건 언제 할까요? 뭐 이렇게 했다, 이런 증언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종합해 보면 결국 이재명과 김만배는 자기들 주장은 뭐 인터뷰 한 번 한 게 전부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그 전부터 매우 밀접하게 밀착돼 있었던 사람들이다. 그런 것들이 저는 바로 2021년 9월 김만배 혼자 머릿속에서 이게 기획이 된 게 아니고, 이재명 후보, 그때는 뭐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후보 될 가능성이 뭐 거의 100%였으니까 저도 그렇게 유튜브를 했고요. 100%였으니까 그쪽하고 연결돼서 대장동이 어차피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장동을 사건의 물꼬를 국민의힘 쪽으로 틀자. 그러려면 윤석열이 후보니까, 국민의힘 후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쪽으로 몰아가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기획을 저는 당시 이재명 후보 측과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2021년 9월 김만배 씨의 이런 일련의 움직임은 김만배 씨 혼자 기획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 이 기획대로 착착 진행이 됐습니다. 이거는 김만배 씨 혼자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고, 김만배 씨는 이미 11월에 구속이 되는데요, 뭐. 그러면 2022년 2월 뭐 JTBC 보도 이런 거는 김만배가 아닌 누군가가 이 공작에 개입됐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2021년 9월 김만배의 움직임, 이게 왜 그랬을까 하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그거는 김만배 혼자의 작품이 아니라 이재명 당시 경선 후보 측 내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이런 쪽과 연결돼 있을 가능성, 이 가능성이 저희들의 경험으로 보면 훨씬 높다. 김만배 혼자 이 어마어마한 그 대선 개입, 대장동을 뒤집어서 이렇게 하지는 못했을 거라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부터 사실 검찰 수사의 초점은 2021년 9월 김만배가 왜 이랬을까? 왜 이렇게 주도적으로 대선에 개입해서 대장동 뒤집기를 시도했을까? 그 이유를 밝혀내는 것. 근데 그 이유에는 반드시 뒷배경이 저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뒷배경을 밝혀내는 것. 그럼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 김만배 씨에 대한 수사가 더 진척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